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연구지원 시스템 개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예. 이번 개편 조치는 IBS 연구 행정 시스템 개편과 연구 인력 처우 개선, 연구 관리 강화 등을 담고 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IBS 연구 지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기로 한 그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지난해 국정감사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예. 이 지난해 국감에서 이 기초과학연구원과 관련해서 이 다양한 질의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뭐 예를 네. 들면은 행정직보다 연구직에 대한 처우가 낮다는 의혹, 예. 예. 성과급과 뭐 수당, 겸직, 병가 등 인력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또 비정규직 문제 등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당시 국감에서 나왔던 지적 가운데 질의 내용 한 가지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IBS 특성상. 근데 이게 비정규직하고 아주 보수의 성격한 차별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직이라는 것은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력입니다. 군대가 전투병과보다 지원병과가 혜택이 좋으면 그 군대 망합니다. 그런데 전투병과는 연구원인데 지원할 행정병과 행정 지원 인력이 훨씬 더 보수가 높습니다. 이 같은 이제 국정감사 지적 이후에 과기정통부는 IBS 기간 운영 특별 점검과 종합 감사를 시행했는데요. 특별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종합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특별 점검과 종합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IBS 연구 지원 시스템 개편 조치가 나온 겁니다. 네, 이번 조치 뭐 여러 내용이 있었지만 우선 그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은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쉽게 말하면은 IBS의 연구 인력이 행정 인력보다 연봉이 낮다. 예.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된 네. 내용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 연구 인력의 그 연봉 하한선이 1.5배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이 좀 살펴보면은 석사급 연구원은 기존 하한선이 2,600만 원이었었는데 이게 4천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네. 박사후 연구원, 우리가 이제 포닥이라고 부르는 예. 이 박사후 연구원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그다음에 연구위원은 3,600만 원에서 6,2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네. 즉 연구 인력의 연구 연봉 하한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건데요. 예. 자, 이 연봉 차별 문제뿐만이 아니라 연구단의 인력 채용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문제 저희가 보도한 바도 있는데 이번 조치에는 연구단 인력 채용을 체계화하는 그런 내용도 담겼다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개 채용을 확대하고 채용의 네. 어떤 투명성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행정직과 기술직은 IBS 본원이 직접 공개 채용하도록 했고요. 네. 연구단의 그 원활한 연구 지원을 위해 그 연구단별 특화된 연구 기술직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연구진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뭐 행정 시스템이 통합되고 개편됐다고요. 지금 IBS는 현재 30개 연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이제 현재 행정 업무는 19개 연구단에서 그 연구단별로 각각 맡고 있습니다. 예. 이를 이제 통합해서 5개 행정팀으로 통합하겠다. 이런 조치였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처리하는 것, 행정과 기술 인력을 관리하고 시설 장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런 행정 업무 전반을 연구단으로부터 분리해서 본원에서 이제 통합해서 수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또 이런 연구단의 통합 행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본원과 연구단의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원장직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말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구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개선되나요? 이 연구단별로 어떤 예산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 장비 구축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연구비 배분과 결산은 이사회 보고를 통해서 연구비 편성과 배분 시스템을 체계화했고요. 또 시약과 재료, 사무용품 등을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중앙 구매 제도를 도입해서 연구 관리 개선을 위해서 매년 정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 연구단장의 잦은 해외 출장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사전 심의 제도도 도입된다고요. 해외 출장 사전 심의 제도는 이 본원 행정 조직의 출장이나 연구단 연구직이 장기 출장을 나갔을 때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네. 이를 통해서 해외 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또 출장을 갔다 오고 나면 출장 보고서를 등록하게 하고 또 네.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국감의 지적 이후 특별점검과 함께 종합감사가 이루어진다인 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는 언제 IBS에 통보가 되나요? 이 과기정통부가 이제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종합감사에 따른 감사 처분 내용은 9월 중에 확정을 해서 IBS에 통보할 예정이고요. IBS는 이 종합감사에서 발견된 연구비 부당집행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집행분 환수, 관련자 징계 등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IBS는 지난 2011년 설립된 순수 기초과학 전문 연구기관인데요. 과기정통부는 이 공공기관인 IBS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IBS가 본연의 목표대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